반갑습니다. 북튜브 책임전가입니다. 오늘은 다소 복잡하고 어려워 보이지만 살아가면서 꼭 한 번은 듣고 넘어가야 할 양자역학, 우리가 이해할 수 없다는 사실만 인정하고 나면 재미가 더해지는 양자역학에 대한 책을 가지고 왔습니다. 왜 양자역학인가? 나는 이 세상을 이해하려면 양자역학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더구나 철학을 포함하여 학문을 하는 사람이라면 양자역학은 필수다. 김상욱 양자공부의 저자 김상욱 교수의 말입니다. 양자역학은 물질의 최소 단위인 원자 세계를 설명하는 이론입니다. 원자는 핵과 핵으로부터 한참 떨어진 곳에 일정한 궤도를 도는 전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원자 세계를 아는 것으로부터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저자는 TV 프로그램에 출연하여 과학자의 시각으로 사회현상을 논리적으로 흥미롭게 설명하는 김상욱 교수입니다. 이 책에서 저자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단어만 들어도 멀리하고 싶은 양자역학을 쉽게 풀어서 썼습니다. 양자역학이 어렵다고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파인만 씨 농담도 잘하시네의 저자이면서 천재 물리학자인 리처드 파인만은 양자역학을 완전히 이해한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다고 했습니다. 어차피 이해하지 못할 양자역학이니 제 기준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만 챙겨보자는 생각으로 책을 읽었습니다. 제가 이해한 또는 이해하였다고 믿는 양자역학 이론 중 가장 중요한 세 가지만 뽑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원자는 텅 비어있다. 두 번째, 원자는 입자이기도 하고 파동의 성격도 동시에 가진다. 마지막으로 정말 알 수 없는 양자도약이라는 특징입니다. 일반적으로 원자는 핵과 전자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둘 사이의 거리는 너무 멀고 둘의 크기는 너무 작아서 원자는 빈 공간이라고 해도 좋을 정도입니다. 원자핵이 농구공만 하다면 10km 밖에서 전자가 돌고 있는 모습입니다. 부산시 중심에 농구공이나 축구공이 있다고 하면 도시 외곽 지역에 전자가 홀로 날아다니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자는 우리 몸은 사실상 비어있다. 다른 모든 물질도 마찬가지다. 재물에 욕심을 갖지 마시라. 모두 비어있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다음은 중첩성입니다. 양자역학의 이론 발전에 가장 큰 공헌을 한 닐스 보어를 비롯한 천재 물리학자들의 두뇌 싸움은 전자의 정체에 대한 논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자는 하나, 둘 셀 수 있는 입자와 물결처럼 퍼지는 파동의 성질을 동시에 가집니다. 이러한 이론은 이중 슬릿 실험을 통해서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두 개의 틈새로 전자를 보내서 뒷면에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를 알아본 것입니다. 실험 결과 입자의 특성을 나타나기도 하고 파동의 특성을 나타나기도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전자의 특성은 양자도약입니다. 전자는 특정한 반지름을 가진 궤도를 돕니다. 에너지를 방출하거나 흡수하게 되면 궤도를 바꾸게 되는데 이때 불연속적으로 이동을 합니다. 예를 들면 궤도 3에서 궤도 4까지 이동하는 경우 3.1에서 3.2, 3.3 등등으로 조금씩 이동하지 않고 어느 순간 단숨에 궤도 4의 전자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런 양자도약은 막스 플랑크가 20세기 초에 제안한 것이지만 요즘 사회과학이나 경영에서도 퀀텀 점프라는 단어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급격한 사회변화와 매출 행대를 보였을 때 퀀텀 점프라고 하지만 엄격하게 말하면 막스 플랑크가 사용한 것과는 다릅니다. 왜냐하면 양자역학에서의 퀀텀 점프는 연속성을 갖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가 뽑은 원자의 세 가지 특징, 즉 원자는 비어있으면서 이 세계를 구성하고 있다는 것, 전자는 입자이면서 동시에 파동이라는 것, 전자가 순간이동한다는 것은 일반인의 상식과 직관, 언어를 뛰어넘는 이론입니다. 양자역학을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너무 작은 세계이기 때문에 눈으로 보고 확인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즉 측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저자는 미시세계에서는 측정하기 위해 빛을 발사하는 순간 그 상태가 변한다. 내가 원자를 보면 원자의 위치가 무작위로 바뀐다고 과학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측정하는 행위가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 때문에 위치와 운동량을 동시에 아는 것이 불가능하다. 위치와 운동량을 모르면 뉴턴 역학에 따라 미래를 예측할 수 없다. 이 때문에 확률을 쓸 수밖에 없으며 결국 비결정론이 도입된다. 신은 이 순간에도 주사를 던지고 있다. 신은 이 순간에도 주사를 던지고 있다는 말은 전자의 위치는 확률적으로 결정된다는 말입니다. 우리 삶도 그렇지 않을까요? 결정된 것이 없는 삶 말입니다. 이 책은 보어, 슈레딩거, 하이젠베르크가 벌이는 슈레딩거의 고양이, 솔비의 전쟁, 코펜하겐 해석과 같은 논쟁을 소개하면서 양자역학의 개념을 설명합니다. 책 후반부에서는 양자역학의 응용이라고 할 수 있는
양자 컴퓨터, 양자 다중우주, 생명의 양자 도약까지 소개합니다. 저자의 회복한 지식은 양자역학을 이해하지 못해도 재미가 있습니다. 양자역학을 이야기한 에피소드 중 슈레딩거의 고양이는 소개할 만합니다. 책 46쪽에서 50쪽까지의 내용을 요약하여 소개하겠습니다. 양자역학 해석 중 코페르겐 해석에 따르면 우주는 둘로 나뉩니다. 미시 세계에서는 양자역학 세계가, 거시 세계에서는 뉴턴이 만든 고전역학이 지배합니다. 고전역학이란 일정한 질량을 가진 입자의 위치와 속도를 알면 그 전후의 운동을 결정할 수 있다는 이론입니다. 코페르겐 해석을 기본으로 실험을 시작합니다. 안을 들여다볼 수 없는 상자 안에 원자 하나와 기계장치, 독약병, 그리고 고양이 한 마리가 있습니다. 원자가 A 상태에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지만 B 상태가 되면 기계장치가 작동하고 독약이 든 병을 깨뜨리게 됩니다. 이에 따라 상자 속 고양이가 죽게 됩니다. 양자역학 이론에 따르면 원자는 A, B 상태가 중첩됩니다. A가 되기도 하고 B가 될 수도 있습니다. 즉 입자일 수도 있고 파동일 수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독약병은 깨질 수도 안 깨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고양이도 죽은 것도 아니고 산 것도 아닌 상태가 될 수 있다는 말인가요? 미지 세계에 속한 원자는 중첩 창세가 될 수 있으나 거시 세계에 속한 고양이는 산과 죽음이 중첩이 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원자의 중첩 상태라는 양자역학은 틀렸습니다. 이것이 슈레딩거 고양이의 역설입니다. 이 실험에 대한 의견은 독자에 따라 천차만별로 나뉠 것입니다. 마음껏 논리를 펼쳐도 좋겠습니다. 이 책은 제게 두 가지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하나는 본다는 것의 의미를 찾는 일이고, 두 번째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현상에 대해 새로운 언어를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본다는 것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미시 세계에서는 본다는 것, 측정한다는 것, 관심 가지는 것 자체만으로 목적물의 상태가 변하지만 거시 세계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그렇지 않을까요? 변화가 있지만 내가 알아채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요? 본다는 것, 측정한다는 것, 관심을 가진다는 것만으로 세상이 얼마나 많이 변하는가에 대해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또 하나는 언어에 대한 것입니다. 닐스 보기는 전자가 이중성을 가진다는 사실이 아니라 우리에게 입자성과 파동성을 동시에 가지는 상태에 대한 언어가 없다는 사실을 지적했습니다. 비단 과학적 발견뿐만 아니라 새로운 사회적 현상과 갈등, 새로운 차별에 대해서도 설명할 언어와 표현이 없어서 누군가가 외면받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다양한 시도를 통해서 그에 맞는 언어를 찾아가야 할 것입니다. 어두운 곳, 눈에 띄지 않는 곳을 관심을 가지고 보고, 측정하고 언어로 표현하는 것, 양자역학이 내게 준 뜻밖의 가르침입니다. 이상으로 김상우의 양자 공부에 대한 책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책임전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